네, 세차원입니다. 이전 비디오에서 코르틴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취소하는지, 코르틴을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이번 비디오에서는 이전 비디오들에서 봤던 것들 중에 코르틴 콘텍스트라든지 디스패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먼저 코르틴 콘텍스트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떤 코르틴은 항상 실행될 때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코르틴 컨텍스트는 어떤 요소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잡이 있습니다. 잡은 저희가 코르틴 런치를 할 때 잡을 반환받아서 잡을 캔슬한다든지 조인한다든지 했던 그 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코르틴 컨텍스트의 요소 중에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패처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또 자세하게 또 알아볼 겁니다. 네, 첫 번째 예제는 디스패처와 스레드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르틴은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되게 되는데, 그 코르틴 컨텍스트 요소에는 디스패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 디스패처가 뭐냐면, 어떤 코르틴이 어떤 스레드나 어떤 스레드 풀에서 실행될지를 결정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코르틴이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르틴을 만들 때 어떤 코르틴 빌더를 사용했었는데, 모든 코르틴 빌더들은 옵셔널로 코르틴 컨텍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런치에 보면 뭔가 아무것도 안 써준 경우도 있습니다. 옵셔널이기 때문이죠. 옵셔널로 코르틴 컨텍스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런치에 보면 뭔가 디스패처를 하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코르틴 빌더들은 컨텍스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떤 디스패처를 사용할지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명시적으로 디스패처를 줄 수도 있고 그냥 암시적으로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어떻게 이 코르틴들이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예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면 크게 어려운 건 없고, 론치가 4번 있습니다. 코르틴을 4개를 여기 럼블러킹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이긴 한데 4개의 코르틴을 한번 프린트를 하면 디버깅을 해보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런치는 아무런 옵셔널 파라미터가 없고, 두 번째 런치는 디스패처가 있고, 세 번째 런치도 디스패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런치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실행을 해봤는데 각각의 프린트문 끝에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의 이름을 한번 출력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출력을 보겠습니다. unconfined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unconfined에서 만든 이 코르틴이 실행이 됐는데, 스레드를 보니까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일단 메인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었고, 디폴트를 보겠습니다. 디폴트 같은 경우에는 디스패처 워커 1이라는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었습니다. 뭔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글로벌 스코프에서 실행했던 그런 코르틴들이 실행되는 스레드가 기본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글로벌 스코프에서 실행하나 디폴트 디스패처로 코르틴을 실행하나 같은 스레드들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뉴 싱글 스레드 컨텍스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높은 방식인데 코르틴을 실행할 때마다 이 스레드를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라면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원래라면 이것을 원래 이런 뉴즈 형태로 넣어서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새로운 스레드를 만들게 되고 클로즈를 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유즈 블럭 안에서 클로즈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메모리 리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이 new single thread 컨텍스트를 한 경우에는 클로즈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출력 보겠습니다. 메인 런블러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런 블로킹에서 옵셔널 파라미터가 없이 그냥 실행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자신을 호출했던 코르틴 스코프에서 컨텍스트를 상속을 받아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런 블로킹이랑 같은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레드에서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그냥 실행했을 경우, 디스패처를 줬을 경우, 디스패처를 준 경우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이 되는지, 디스패처는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될지, 코르틴이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될지 결정하게 해주는 그런 엘리먼트고, 이 엘리먼트는 코르틴 컨텍스트에 저장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예제인데 이건 이제 코르틴을 한번 디버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코르틴에 디버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스레드를 넘나든다든지 그리고 비동기적으로 실행된다든지 그리고 스레드 하나에서 실행된다고 해도 여러 개의 코르틴이 하나의 스레드를 사용할 때 어떤 순서로 실행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언제 어디서 이게 실행되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틀린X의 코르틴즈의 라이브러리는 이런 코르틴을 디버깅하기 위한 부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JVM 옵션에 이런 문구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냥 실행하게 되면 지금 그냥 실행한 것도 여기 로그라는 형태를 통해서 항상 현재 실행되고 있는 스레드의 네임을 출력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싱크가 2개가 실행되고 그래서 로그가 총 3개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로고를 찍을 때 어떤 스레드에서 실행되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스레드까지는 좋은데 어떤 코르틴에서 실행된 건지를 좀 디버깅을 더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까 옵셔널 파라미터 JVM 옵션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JVM 옵션 디버그 옵션, 코르틴 디버그 옵션을 추가를 하고 똑같은 예제를 실행을 해보면 여기 조금 다른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코르틴 뒤에 샵 1, 2, 3, 4 이런 옵션들은 이런 값들은 코르틴이 JVM에서 생성되는 순서대로 매겨지는 번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코르틴의 이름입니다. 지금 코르틴이 3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코르틴을 디버깅하는 팁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봤고 네, 이번 예제에서는 어떤 코르틴이 처음 실행되었던 스레드에서 벗어나서 다른 스레드로 갔다가 다시 처음 실행했던 스레드로 복귀하는 그런 형태, 스레드를 스위칭하는 형태 이런 것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르틴이 스레드를 막 점프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에서 메인 스레드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고 백그라운드 스레드로 컴퓨테이션을 했다가 다시 메인 스레드로 돌아오는 이런 동작들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예제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기술이 사용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with context입니다. with context에 디스패처를 넣어주면 이 스레드에서 이 코르틴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럼블러킹에서 실행된 코르틴이 로고를 한번 찍고 로고를 한번 찍을 때는 컨텍스트 1이라는 스레드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고 로고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컨텍스트 2라는 CTX2라는 스레드에서 다시 실행이 되고 이 실행이 끝나고 나면 다시 CTX1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with context를 이용하면 스레드를 점프해서 스위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리고 이 예제에서 또 볼 거는 스레드 컨텍스트를 만들었을 때 use를 이용해서 릴리즈를 해줬다, 클로즈를 해줬다. 그래서 이 스레드들을 클로즈를 해준다 라는 거죠.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제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디버깅 옵션을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코르틴이 몇 개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JVM 옵션에 디버그를 주겠습니다. 코르틴 디버그를 주고
실행을 해보면 네, 로고가 찍히는데 지금 코르틴이 하나, 코르틴 1번 코르틴에서 3번 찍힌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런블러킹이 되면서 첫 번째 스타트인 CTX1이 나옵니다. 네, CTX1이 찍혔고 첫 번째 실행될 때는 CTX1이라는 스레드에서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with context를 할 때는 저희가 디스패처로 CTX2를 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CTX2라는 스레드에서 실행은 되지만 여전히 같은 코르틴입니다. 하나의 코르틴이 스레드를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출력할 때는 다시 이전에 실행했던 콘텍스트 돌아와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with context 하나만으로도 이게 스레드를 전환했다가 다시 왔다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맞춘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는 코르틴 컨텍스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건데, 코르틴 컨텍스트에 중요한 요소로 어떤 게 있냐면 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어떤 엘리먼트를 탐색해 보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먼트를 한번 탐색해 보면 그 엘리먼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제를 실행해 보면 블로킹 코르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블로킹 코르틴이 뭐냐면 저희가 실행한 코르틴의 컨텍스트에서 잡이라는 요소를 한번 꺼내봤더니 그 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르틴 컨텍스트 중에 중요한 요소가 디스패처 말고 잡도 있다라는 거죠. 좀 다른 형태로 실행해보면 좀 다른 잡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런치를 해서 똑같은 걸 한번 실행해보고 싱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블로킹 코르틴, 스탠드얼론 코르틴, 디폴트 코르틴. 어싱크를 했을 땐 저희가 디폴트 개체를 받아서 어떤 값 하나를 기다리고 그걸 사용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코르틴들이 잡으로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르틴 컨텍스트는 주요 요소 중 하나가 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코르틴 캔슬 할 때 이지 액티브라는 것을 사용했었는데, 이 이지 액티브가 확장 프로퍼티였습니다. 어떤 확장 프로퍼티였냐면 결국 이 코르틴 컨텍스트의 잡이 정말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 이지 액티브라는 확장 프로퍼티는 결국 내부적으로는 이런 동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잡을 꺼내서 잡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그냥 프로퍼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코르틴 컨텍스트를 직접 접근할 수 있고, 그 코르틴 컨텍스트에 잡이 있다, 잡도 있고 디스패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르틴은 코르틴 컨텍스트에서 동작을 한다, 실행된다. 네, 이번 예제는 어떤 코르틴 잡들이 하이라키를 갖고 있고 코르틴이 실행될 때 이 잡들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코르틴이 실행되면, 어떤 새로운 코르틴이 실행되면은 그 코르틴은 부모 코르틴의 자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런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위해서 실행해준 런치의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글로벌 스코프의 런치, 글로벌 스코프를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스코프는 앱 전체를 사용하고 있는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독립적인 스코프고, 이것은 별도로 잡이 생성되고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부모 코르틴을 캔슬했을 때, 부모 코르틴을 캔슬하면 자식 코르틴도 캔슬이 되는지, 자식 잡이 캔슬이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론치라는 코르틴을 실행하고 잡을 하나 받아서 이 리퀘스트라는 것을 캔슬을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두 개 다 종료가 되는 건지, 자식 코르틴만 종료가 되는 건지를 보는 겁니다. 당연히 자식 코르틴만 종료가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제 소스 코드는 아까 PPT에서 다 봤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출력이 되는데 잡 1번, 2번, 1번 이렇게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잡 1번을 보면 잡 1번은 먼저 코르틴이 실행되기 전에 찍혔던 이 프린트와 실행이 끝난 다음에 찍혔던 이 프린트 문이 두 번 다 찍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 1번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스코프에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디스패처가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밑에 있는 론치 잡 2번 같은 경우에는 론치에서 실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론치에서 상속받은 컨텍스트에 있던 디스패처, 메인 디스패처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요소는 첫 번째 부분, 이 부분 출력이 되었습니다. 잡 2번에서 첫 번째 실행은 출력이 되었는데 이 딜레이 이후에 이 두 번째 출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캔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캔슬이 되면서 자식도 캔슬이 되고 이 딜레이가 되었다가 돌아올 때 부모 콜팅이 캔슬이 된 걸 확인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찍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잡들은 어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캔슬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 예제는 부모 코르틴의 책임입니다. 부모 코르틴은 어떤 것들을 해주냐면 모든 자식 코르틴들이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코르틴 안에서 또 코르틴을 실행시키면 실행된 코르틴이 모두 끝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직접 트래킹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코르틴 하나 실행시키고 여러 개를 실행시킨 다음에 그거가 끝나기를 조인으로 다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 같은 거 사용하지 않아도 부모 코르틴에서 자식 코르틴을 만들면 코르틴의 완료가 다 기다려진다. 예. 이전 예제에서 이미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코르틴을 실행을 하면 이 코르틴 안에서 다시 코르틴이 3개가 실행되고 뭔가 출력을 하고 그런 예제인데 원래 이게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작하자마자 메인 세트가 바로 메인 함수가 끝난다면 출력이 안 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부모 코르틴 내부에서 다시 코르틴이 실행되기 때문에 이 코르틴이 완료되길 기다려 줄 거고 다시 런블로킹은 이 런치가 끝나기를 기다려 줄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3번의 코르틴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코르틴은 자식 코르틴이 실행이 다 완료되는 것을 기본적으로 기다려 줍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코르틴 엘리먼트를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코르틴 하나 실행시키는데 코르틴 빌더를 이용해서 코르틴을 만드는데 여기에 디스패처를 하나 넣어주는 예제는 저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이거 디스패처 더하기 뭔가 코르틴 이름도 하나 주고 싶은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먼트 2개를 더하는 건데 더하기 연산자가 오버라이드 되어 있기 때문에 더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코르틴 엘리먼트를 전달하고 싶을 때는 더하기로 계속 연결을 해서 전달해주면 하나의 코르틴 컨텍스트가 되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런치가 있고 여기에 여기 코르틴 컨텍스트를 전달하는 부분에 디폴트랑 코르틴 네임 이렇게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2개가 더해지고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플러스 연산자는 코르틴을 더하는 기능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번 예제에서는 코르틴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안드로이드 액티비티 같은 데서 화면에서 코르틴들이 막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가 사용자가 백키를 눌러서 그 화면을 나가게 되면 코르틴들을 다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메모리 릭이 걸리거나 뭔가 잘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저희가 잡의 캔슬을 다 실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코르틴의 잡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캔슬을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처리들을 해주는
추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코르틴 스코프인데, 이 코르틴 스코프를 이용해서 코르틴 스코프에서 모든 코르틴들을 실행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화면을 나간다든지 할 때, 화면이 디스트로이 된다고 할 때, 이 코르틴 스코프에 캔슬을 해주면 코르틴 스코프에서 실행된 모든 잡들이 다 취소가 되게 됩니다. 그런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라는 게 있고, 이 액티비티는 실행이 되면 do something을 하게 되면 10번의 코르틴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론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론치할 때 어떤 스코프가 있습니다. 이 스코프는 코르틴 스코프를 하나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메인 스코프라는 코르틴 스코프를 만들어 놓고 모든 코르틴들이 여기서 실행이 되게 하고 디스트로이가 되면 캔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액티비티에서 코르틴을 10번 만드는 동작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딜레이를 주다가 디스트로이를 합니다. 그럼 화면을 나갔다는 거죠. 화면을 나가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일단 뭔가 디스트로이 같은 거 안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0번이 실행되겠죠. 네. 그래서 액티비티가 디스트로이 됐습니다. 디스트로잉 액티비티. 액티비티가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코르틴이 여전히 살아서 계속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코르틴이 10번이 안 찍혔네요. 아마 딜레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런 현상이 난다는 거죠. 뭐 화면 다 나가고 앱 끝났는데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릭이 생긴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또 해봅시다. 이번에 디스트로이를 하니까 이 메인 스코프에 캔슬이 호출되면서 메인 스코프에서 실행됐던 모든 코르틴이 다 캔슬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 코르틴 스코프를 만들어서 실행하면 된다. 혹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그런 클래스의 경우 이렇게 코르틴 스코프를 만들어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연결해 놓고 이 코르틴 스코프에서 코르틴을 실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이번 파트에서는 좀 많은 것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이전 파트에서 기본적인 실행과 취소, 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모두 다 알아봤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디스패처는 어떤 스레드에서 코르틴이 실행될지를 결정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것들을 디버깅하는 방법, 그리고 코르틴이 스레드를 점프했다가 오는 이런 방법들, 코르틴 컨텍스트 안에서 잡을 한번 확인해 봤었고, 그리고 코르틴의 부모 자식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캔슬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모 코르틴은 자식 코르틴을 다 기다려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코르틴 엘리먼트들을 합쳐가지고 컨텍스트를 하나 다시 만드는 것도 해봤고,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같은 데서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은 코르틴 스코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